Oof, now we have Dustin. Some people think I'm underestimating, but this guy is so tough, and he's a dangerous legend. He have experience, and this Yeah. guy have very good guillotine. It's not gonna be me. He almost had Habib in the guillotine. Habib even said it was tight. Before the fight, I swear God, Habib told me, "Hey, catch me in guillotine. I will give him my neck and make him tired." I beat him already. I beat Charles. Now I have new name, Dustin. I already beat Volkanovski 2 times. I need some new name in the list, and I want to clean my division and fight with welterweight. 벌어진 배당률처럼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명성과 명예, 재력 등 모든 걸 이미 갖췄고 남은 한 가지가 있다면 벨트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15년간의 여정에 드디어 결착을 보는 느낌이죠. 만약 승리를 하고 벨트를 감는다면 이보다 완벽한 커리어는 없겠지만 상성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포이리에는 아주 훌륭한 타격가이죠. 게이츠에게 헤드킥을 허용하며 패배하긴 했지만 정교함과 터프함, 또 노련함을 바탕으로 지저분한 익스체인지에서 빛을 발하는 선수로 현재 로스터 중 복싱 테크닉 그 자체로만 보았을 때 가장 완성도가 높은 선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팬들이 알다시피 하빕과 올리베이라와 같은 탑티어 그래플러들에게 초크를 거의 헌납했다 할 정도로 그라운드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패배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마카체프의 입장에선 공략을 해줄 각이 아주 많은 상대라는 사실을 부정하긴 어려울 겁니다. 스타일상 아주 어려운 경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한 포이리의 관점에서 볼 텐데 변수가 특히나 많은 MMA라는 스포츠에 100%는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카체프가 유일하게 패배한 상대는 사우스포이기도 했고 최근 인터뷰로 봐 포이리에를 꽤나 얕잡아 보고 있는 것 같아 역사적인 업셋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포이리에가 현재까지 상대한 선수들 중 스탠스가 다르더라도 마카체프와 가장 스타일이 비슷한 하빕의 경기를 복습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하빕은 포이리에를 상대로 8번의 테이크다운 시도 중 7번을 성공시켰습니다. 하빕이 무게중심 싸움에서 완벽하게 지배를 했고 커리어 내내 위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대라고 하더라도 압도적이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만큼 대처가 안 되는 양상이었죠. 단적으로 얘기해서 포이리에는 리커버리가 꽤나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그건 보통의 선수를 상대하는 경우이고 마카체프는 하빕과 비슷하게 다른 차원의 그래플러입니다. 게다가 포이리에는 케이지 사이드에 갇혔을 경우 레벨 체인지에 아주 취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성이었다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레벨 체인지에 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포이리에가 하빕의 그래플링을 너무 의식했죠. 하빕의 페인트에 너무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 경기 내내 하빕에게 앞손을 먹히는 앞손 싸움에서 단적으로 경계심이 드러났습니다. 앞손 싸움과 같은 경우 테이크다운으로부터 빠르게 스프롤을 하기 위해 자세를 낮출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 평상시와 다르게 앞손 활용이 적었고 결론적으로 가드가 비며 앞면의 타격을 꽤나 허용했습니다. 평상시에 포이리에는 상대의 앞손을 잘 먹어주기 때문에 뒷손 적중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뒷손을 내고 시프팅을 하며 상대를 밀어주는 컨비네이션을 아주 자주 활용해주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하빕의 테이크다운을 지나치게 경계한 나머지 펀치를 내는 동작 자체가 들어오지 말라는 식으로 컸기 때문에 하빕이 아예 빠져버리기 수월했습니다. 펀치를 휘두르는 장면 그 자체에서 조급함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큰 거 한 방을 맞추긴 했지만 하빕이 뒤로 빠지며 잽으로 정타를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았죠. 하빕과의 경기에서 포이리에가 체력적으로도 부담을 느꼈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접근 그 자체에 대한 부담감에 잔뜩 로딩을 한 펀치, 무리한 길로틴 시도 등이 있겠지만 그보다 가장 큰 이유는 하빕의 그래플링 테크닉 때문일 겁니다. 하빕과 몸이 섞이는 장면을 보면 하빕의 머리가 항상 포이리의 머리보다 위에 있죠.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상대의 무게를 다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아주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손목과 발목을 쉬지 않고 컨트롤하는 집중력 혹은 레그락으로 하체를 잠궈주거나 백에서 다리훅을 거는 컨트롤은 하빕과 마카체프가 비슷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몸과 몸이 엉켰을 때의 컨트롤 능력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빕과 마카체프의 테이크다운과 경기 운영은 본질적으로 꽤나 다릅니다. 하빕과 같은 경우 일단 상대를 케이지까지 억지로 밀고 들어가 징글징글하게 붙어서 끊임없이 발을 걸어주거나 그립을 바꿔주며 끈질기고 억지로 테이크다운을 해버리는 시퀀스가 많습니다. 반면 마카체프는 훨씬 더 깔끔하게 중심을 흔들어 넘기는 스타일인데 테이크다운 시도 횟수에서도 차이가 꽤나 많이 나고 성공률도 61%로 마카체프가 더 높은 편이죠. 그만큼 하빕과 같은 경우 마카체프보다 케이지 중앙에서의 태클 시도가 더 많습니다. 억지로 케이지까지 끌고 가서야 자신의 게임 플랜이 시작되는 반면 마카체프는 타격을 기반으로 더 정교한 거리 싸움으로 클린치에서 축을 흔들어 넘기는 것을 더 즐기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마카체프는 타격과 상대를 넘기는 깔끔한 테크닉의 밸런스가 더 좋은 파이터이고 하빕은 자신의 압도적인 장기 하나로 밀어붙이는 스타일로 안전한 경기 운영에서는 더 앞서지만 정교함은 부족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이리에의 입장에선 이런 점을 파고들 수 있겠죠. 이번 경기에 있어 포이리에가 압도적인 언더독인 이유에는 큰 약점 2가지, 레벨 체인지의 더블렉을 아주 쉽게 허용한다는 점과 스크램블에서 백을 내주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레벨 체인지를 보면 하빕, 생드니, 올리베이라, 심지어 챈들러에게도 계속 넘어가며 고전했죠.
포이리에는 케이지에 갇혔을 때 아주 침착한 파이터입니다. 펀치는 상체와 머리 움직임으로 흘려주고 상대의 타격을 아주 잘 보고 카운터를 집어넣기 때문인데, 케이지를 등졌을 때 침착한 모든 파이터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상대의 펀치를 받아주며 카운터 타이밍을 노리기 때문에 받아주는 타이밍의 레벨 체인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케이지에 밀렸다고 가정했을 때 웬만하면 넘어간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하빕의 완력에 놀라지 않았다고 할 만큼 포이리에의 완력은 아주 좋은 편이긴 하지만, 축을 흔들어주는 삼보 혹은 유도의 발기술이 아주 좋은 마카체프를 상대로 완력으로 크게 이득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위험하더라도 케이지에 갇혔을 경우 본인이 반박자 빠르게 주먹을 내고 돌아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약 케이지에 갇혔을 경우 재빨리 다리를 벌려주는 동시에 뒷다리를 케이지 사이드까지 붙여 마카체프가 발을 집어넣을 수 없도록 공간을 지워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 허리에 그립이 감기고 양 무릎이 캔버스에 닿는 순간 백으로 가는 길을 주지 않으려면 손목을 계속 잡아줘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백을 잘 내주는 편이기 때문에 케이지에 기댔을 때 골반과 그립 싸움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적으로 밀리는 언더독은 무조건 성실한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볼카노프스키와 같은 경우 1차전에서 쉬지 않고 인앤아웃 페인트, 어퍼 셋업, 앞손 싸움, 스위치를 해주며 마카체프가 쉽게 거리를 잡지 못하도록 견제를 해주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포이리에 역시 비슷하게 성실한 경기 운영을 해야겠죠. 시선 페인트든 뭐든 길로틴을 제외하고 가능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탠스를 보면 서로가 사우스포인 만큼 스탠스에서 이득을 볼 요소는 포이리에가 더 많습니다. 박스 스탠스에선 뒷손이 상대의 앞면에서부터 멀어지기 때문인데, 마카체프를 포함한 컴뱃 삼보가 베이스인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상대를 케이지까지 밀어주거나 레벨 체인지를 셋업하기 위해 뒷손부터 시작하는 러쉬를 많이 감행한다는 점이죠. 마카체프는 앞손을 먼저 준다고 하더라도 보통 시선을 뺏기 위한 용도로 웬만하면 앞손을 길게 뻗지 않고 뒷손이 반박자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손으로 먼저 밀고 들어가는 경우는 상대의 더킹을 유도해 클린치를 잡기 위함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는 즉 뒷손이 미스나거나 포이리에가 반박자 더 빨리 백스텝을 해준다면 뒷손 스트레이트가 나올 각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경기 초반부터 바디를 계속 두들겨 시선을 끌어줄 수 있다면 포이리의 앞손 더블도 나쁘지 않은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드니가 무리하게 들어갈 때 앞손 더블이 제대로 턱에 적중하며 다운됐고, 마르틴스 역시 무리하게 거리를 죽이려는 마카체프의 뒷손 러쉬에 앞손을 적중시키며 쓰러뜨렸습니다. 레그킥과 같은 경우 포이리에는 최근 몇 년간 킥 옵션을 추가하며 더 까다로워졌지만, 같은 스탠스인 만큼 킥 캐치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킥을 던지지 않고 빈도수를 줄여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카체프는 상대의 킥에 그대로 들어가는 타이밍 싸움이 좋기도 하고, 포이리에는 킥 캐치를 꽤나 자주 당하는 파이터이기 때문이죠. 어떤 상대가 됐든 마카체프는 아주 까다로운 파이터라는 점, 또 선택지와 공략해줄 요소가 아주 많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포이리에가 캠프에서 어떤 게임 플랜을 준비했을지 아주 흥미로운데, 마카체프는 그나마 다운을 당하는 모습을 몇 번이라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빕과 다르게 한 방 제대로 걸리기만 한다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빕전을 치렀을 당시가 포이리에의 기량의 절정이었다고 생각하고, 마카체프는 현재 전성기를 보내는 파이터라는 점에서 마카체프의 승리를 점치는 것이 더 안전한 베팅이겠죠. 그럼 압도적인 언더독인 포이리에가 역대급 업셋을 이뤄내고 벨트를 감으며 긴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난한 마카체프의 승리가 될지, UFC 302의 메인 이벤트 더스틴 포이리에와 이슬람 마카체프의 경기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대회 시청하신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